입니다. 제가 이제 SDG 매니지먼트 스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 이제 갑자기 자기소개 시간이 돼버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 넘어가나요? 여기 네, 움직이질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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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할게요. 네, 자기소개 시간이 돼서 제 소개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저는 뭐 ABC로 저를 소개를 합니다. ABC로 저를 소개를 하는데 그 네, 꼭 네. 네, ABC로 저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저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파는 걸로부터 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에 보면은 이제 세일즈 퍼슨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을 파는 걸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어, 이제 약을 좀 잘 파니까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을 해라 그래서 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그 아로나민 골드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뭐 어디 스카웃돼서 컨설턴트로 10년을 생활했습니다. 10년을 생활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업에 가서 CEO까지 하고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에 와서 교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커리어를 ABC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A, B도 있고 AC도 있고 BC도 있는데 ABC를 다 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세일즈 펄슨 할 때 영업사원을 할 때 석사를 했고 일반 대학원 가서 석사를 했고 컨설턴트를 할 때 MBA를 했고 기업에 임원을 할 때 박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마 똑같은 길을 걸은 거예요. 걸었는데 교수 때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참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경우 그렇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교수님들은 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ABC를 소개를 하는데 ABC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우연찮게 예,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리더십이라는 책을. 근데 이거는 저희 학교에 이제 빅데이터 교수님이 제가 이제 세일즈를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세일즈를 가르치는 교수 들어보셨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세일즈를 가르치니까 어,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는 영업사원들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책 하나 쓰시죠. 해가지고 쓴 게 이 빅데이터 리더십을 쓴 겁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ABC에다가 D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ABC, D까지 이제 하다가 창업 비슷한 걸 한 겁니다.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이 뭐냐면은 지금 하게 되는 오늘 얘기를 할 SDG 매니지먼트 스쿨입니다. 이걸 이제 만든 얘기를 제가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ABCD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어시스트를 만든 모태가 있습니다. 모태가 뭐냐면은 Industrial Policy Studies 해서 산업정책연구원이라는 모태가 있습니다. 어시스트에 기부를 한 겁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IPS라는 데가 이 산업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93년도에 이 IPS가 시작된 게 한국이 일본을 막 따라가던 시기인데 그때 한국과 일본의 산업 정책을 비교하자 해서 몇 분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시작해서 산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뭐 브랜드 관련된 일도 하고 뭐 저기 CSV 이제 포토상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제가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첫 번째 분이 누구냐면은 총장님이세요. 우리 뭐 총장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저기
제가 말씀드린 산업정책연구원에서 가장 이 내세울 만한 연구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경쟁력 연구를 꼽습니다. 경쟁력 연구. 그게 이제 국가 경쟁력도 있고 산업 경쟁력도 있고 기업 경쟁력도 있는데 경쟁력 연구예요. 경쟁력 연구를 저는 꼽습니다. 근데 저희 총장님께서 경쟁력 연구에는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 뭐 아까 드러내시지 않아서 그런데 예, 경쟁력 연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분을 쫓아갈 분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쟁력 연구인데 이 경쟁력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뭐냐? 뭘 아웃풋을 냈냐? 그러면은 책도 많이 쓰셨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 국가 경쟁력 리포트를 한 거예요. 국가 경쟁력 리서치를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가가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이 근데 이제 그 산업정책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스위스의 IMD라는 예, 국제경영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IMD 월드 컴패러티브니스 랭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또 발표합니다. 그 랭킹을. 이 두 군데서 발표를 해요. 두 군데서 발표하는데 요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왕창 떠 있는데 요거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쭉 자세히 뜯어서 보면은요. 자세히 뜯어서 보면 그냥 제가 이제 아전인수가 아니고 산업정책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가 굉장히 스트롱한 이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고 이건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게 산업정책연구원의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시스트에 있다가 아 이걸 좀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게 뭐냐면 IPS 스위츠란드를 설립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 우리도 그럼 스위스로 가자. IMD가 스위스에서 발표하니까 우리도 스위스 가서 발표하자. 그러면 이론적 이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더 낫고 그러니까 이 저희가 발표하는 거 산업정책연구원이 이 발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IPS 스위츠란드를 설립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IPS를 한국의 이미지를 싹 빼버리고 그냥 스위스 회사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IPS 스위츠란드를 설립한 겁니다.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와 확산의 한계가 있더라라는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서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타르라는 그 유엔의 산하기관을 잡은 겁니다. 잡아서 협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협력을 해서 여기하고 같이 국가 경쟁력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현지 연구기관을 설치하자. 이게 이제 IPS하고 유니타르하고 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해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나오게 하고 로고까지 만들어 IPS 스위츠란드에 로고를 만들고 참고적으로 유니타르라는데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니타르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유니타르는 그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담당하는 데가 유니타르예요. 그 유니타르가 유엔의 다시 말해서 유엔의 연수원이에요. 유엔의 연수원인데 유엔의 연수원의 요 분이 헤드입니다. 니킬 세트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반기문 총장 밑에 반기문 씨가 그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 그 밑에서 바로 보좌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SDG 매니지먼트 스쿨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유니타르의 그 헤드로 있는데 이분하고 협력을 시작을. 이분하고 협력을 시작을 해서 2021년, 22년에 유니타르에서 국가 경쟁력 리포트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두 번을 발표를 했어요. 그 현지에서 발표를 한 거. 발표를 하고 여기에 뭐까지 했냐면 최근에 혁신 대학 랭킹이라고 있거든요. 혁신 대학들이 얼마나 순위가 있느냐 이거를 또 같이 해서 발표를 시작한 이 장면들이 여기에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유니타르에서 국가 경쟁력 발표를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을 IPS에서 나오는 국가 경쟁력을 세계화하자. 그다음에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쓰자. 그래서 우리 NCR의 공신력을 높이자. 이걸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뭐다? 그 국가 경쟁력 연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니타르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ESG가 훨씬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ESG 다 들어보셨죠? 근데 ESG가 알려져 있는데 유럽에 가면 ESG를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다녀봤지만 잘 모르고 뭘 아냐면은 SDG를 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걸 합니다. 그 SDG라는 게 뭐냐면은 유엔에서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2030년까지 17개 과제를 가지고 169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유엔에서 진행하는 아젠다예요. 이걸 SDG라고. 이 SDG라고 하는데 이 SDG를 만드신 분은 이 반기문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들었고 유럽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알려져 있는데 요 SDG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 로고 마크가 요 있듯이 SDG가 17개 어젠다를 가지고 SDG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과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SDG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기업은 어디냐면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을 갖고 계시면 바탕화면에 이 SDG 로고가 계속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삼성은 뭐라 그러냐면 삼성 글로벌 골스라고 합니다. 삼성 글로벌 골스라고 해서 왜냐하면 삼성이 글로벌로 플레이를 하려면 SDG를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걸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말이 나온 게 그럼 SDG를 베이스로 하는 학교를 하나 만들자라고 유니타르에서 자연스럽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학교를 만들까 하다가 그러면 유니타르하고 처음엔 IPS 스위츠랜드하고 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자. 해서 학교를 만든 거는 유니타르하고 IPS 스위츠랜드가 만든 거예요. IPS 스위츠랜드가 만들고 그러면 왜 어시스트가 끼어들었냐? 어시스트가 끼어드는 이유는 요겁니다. 어시스트가 가장 이제 유니타르가 보니까 어시스트를 보니까 석사와 박사 프로그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어시스트를 인정한 겁니다. 인정을 해서 어시스트 석박사 프로그램을 한번 그 니네 쪽에서 컨텐츠를 공급해봐. 이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한 거고 그리고 그럼 둘이 합쳐서 이 세 기관이 합쳐서 어떤 학교를 만들래 하다 보니까 가장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해서 유니타르에서는 SDG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SDG 매니지먼트 스쿨이 하는 활동은 유엔에 보고되게끔 그렇게 이제 이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IPS 스위츠랜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경쟁력 연구, 우리 랭킹, 각종 경쟁력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학교가 등장하는데
제네바 유니버시티가 여기에 또 같이 끼어드는 거. 제네바 유니버시티가 자기네 캠퍼스로 들어오고 해서 이 제네바 유니버시티까지 이 저기 SDG 매니지먼트 스쿨에 같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학사, 석사, 박사를 하자. 그리고 넌디그리 프로그램까지 하자. 그리고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확산하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17개 SDG 컨텐츠 그리고 ESG에 포커스를 두자. 그리고 글로벌 전략 경영, 그다음에 혁신과 창조,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학교로 가보자. 그리고 이제 백본은 NCR과 경쟁력 연구. 그러니까 이 경쟁력 연구를 백본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 학교고, 그러면 어디에 만들었냐? 스위스에, 여기가 이제 수도 베른이고요. 여기가 이제 쭈리 가장 큰 도시죠. 여러분들 다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저 삼면이 다 프랑스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에 NGO나 유엔 기관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요 지역에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새로운 학교를 이 안에다 넣자 해서 된 거고요. 여기에 요게 이제 제네바 지도가 되겠습니다. 제네바 지도가 되겠고, 제네바에 요 유엔 기관들이 쭉 몰려 있습니다. 요 노란 표시가 잘 보이시진 않지만 모여 있고, 여기에 한가운데 SDG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제네바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제네바 대학이 제네바에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을 저희한테 들어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SDG 매니지먼트 스쿨에. 그렇게 해서 요 건물이 요게 이제 8층짜리 건물인데 여기에 SDG 매니지먼트 스쿨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에는 근데 재밌는 게 이 건물에는 아까 이제 제네바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네바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여기에 캠퍼스 바이오텍이라는 그 기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기관이 뭐냐면은 이 기관은 로잔 공대가 같이 한 겁니다. 제네바 유니버시티하고 로잔 공대가 같이 만든 캠퍼스 바이오텍입니다. 로잔 공대는 세계적인 공대입니다. 그래서 이 SDG 솔루션 스페이스에는 로잔 공대, 제네바 유니버시티, 그리고 이 SDG 매니지먼트 스쿨 이렇게 이제 학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제네바 대학이 칭화대하고 같이, 중국의 칭화대하고 같이 듀얼 디그리를. 그래서 사실상 4개 대학이 거기 들어가 있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타르를 비롯해서 유니타르가 제네바 대학, 그다음에 로장공대, 칭화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다 SDG 솔루션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고, 이 SDG 솔루션 스페이스에 제네바 대학과 로장공대가 캠퍼스 바이오텍을 운영하고, 그리고 유니타르와 이 제네바 대학이 이 SDG 매니지먼트 스쿨을 같이 후원하고 활동하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 어드바이저리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유니타르의 니킬 세트라는 그 대표가 있고, 그리고 요 분은 제네바 유니버시티의 프랑스와스 그레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여기를 어드바이저리로 참여합니다. 어드바이저리로 참여를 해서 하고, 참고적으로 니킬 세트는 어시스트에서 명예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과 스위스 교수진들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교수진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교수진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제까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박사 프로그램은 지도 교수가 슈퍼바이저가 둘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SDG 매니지먼트 스쿨은 슈퍼바이저가 하나입니다. 한국 교수든 스위스 교수든 그렇게 저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가 다양한 이제 해외 대학들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학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시스트는 이렇게 이제 알토대라든가 뉴욕 주립대라든가 비즈니스 콜로지안이라든가 런던대라든가 이렇게 공동학위를 합니다. 공동학위를 하는데 어시스트 입장에서 SDG 매니지먼트 스쿨도 또 하나의 공동학위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를 중심으로 보면 여러 학교의 듀얼 디그리를 하지만 SDG 매니지먼트 스쿨도 듀얼 디그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SDG 매니지먼트 스쿨의 뒤에는 IPS 스위츠랜드가 있고 그리고 유니타르가 있고 그다음에 SDG 솔루션 스페이스에 입주돼 있고 그리고 중국 최대 언론 중에 하나인 인민망이 여기에 그 같이 조인트돼 있고 그리고 이 유럽 미국의 다양한 학교 기관과 듀얼 디그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시스트의 다양한 학교 기관과도 SDG를 기치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시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제네바 대학과 로잔 연방공대까지 같이 SDG 매니지먼트하고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시스트하고 저기 SDG 매니지먼트 스쿨은 어떤 관계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듀얼 디그리를 할 겁니다. 석사 박사 중에 석사의 경우 어시스트와 SDG 매니지먼트 스쿨, 박사의 경우 또 어시스트와 SDG 매니지먼트 스쿨 합니다. 여기에 석사는 유니타르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해서 서티피케이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름 프로그램에 부트캠프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사는 유니타르와 IPS, 이 IPS 이렇게 이제 국가 경쟁력 연구 같은 게 있죠. 경쟁력 연구 등등을 통해서 좋은 논문의 경우 두 기관을 통한 국제 발표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과제도 발굴을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on-degree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프로그램의 경우는 UN 기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접목을 할 생각이고 SDG 서머 스쿨이라든가 SDG 해커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 다양하게 접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석사는 49분이 저희 그 듀얼 디그리에 지원해 있고 그다음에 박사는 총 43분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 저기 그 경영학 SDGMS로 지원하신 분이 19분, 융합학으로 지원하신 박사 쪽이 12분 이렇게 지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SDG 매니지먼트 스쿨은 지금도 다른 대학들하고도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반치고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현지에 그냥 제가 사진을 막 찍어 와가지고 뭐 사진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현재 강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오피스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팅룸이라든가 그리고 학생의 옥상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수업은 제네바 유니버시티의 경영관을 저희가 지금 저기 활용을 해서 거기서도 진행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SDG 매니지먼트 스쿨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개의 특징은 세계 최초로 SDG를 내건 비즈니스 스쿨이다. 두 번째는 한국 최고의 전문 경영대학원과 AI 교육기관인 어시스트 유니버시티의 경쟁력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인 IPS 스위츠랜드 그리고 유니타르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교육 철학과 방법으로 진행할 거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의 관련성을 계속 활용할 거고 그리고 글로벌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학교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되겠고요.
DBA 과정은 이 설명회 때 한번 들으신 분들 다 계시지만 5S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면은 스피드입니다. 저희는 오래 잡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트의 정신도 똑같습니다. 학생은 빨리 쓰고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빨리 졸업하는 게 예, 그 저기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는 게 하자는 게 이 박사 쪽의 정신입니다. 그다음에 지도 교수는 한 명으로 간다. 단일화해서 간다. 그리고 이 불필요하고 권위적 절차를 싹 제거해서 기존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레스를 가져간다. 그리고 SDG 플랫폼을 활용해서 향후의 연구를 계속한다고 하면은 그 유니타르의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최적의 튜이션피를 제공한다 해서 5S로 저희는 이걸 정한 겁니다. 뭐 박사 프로그램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더 들으시겠지만 두 가지 학위를 받습니다. 어시스트 박사와 SDGMS, DBA를 받고 다른 프로그램이 더블 슈퍼바이저면 여기 싱글 슈퍼바이저고 그다음에 논문 리ኳ이어먼트가 SCI는 한 편, 스코프스나 KCI는 두 편, 그리고 한국어로 써도 되는 그런 파격적인 논문 요건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2년 안에 다 졸업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건 다 학생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랭귀지는 영어와 한국어를 뭐 동시에 사용하고 튜이션피도 굉장히 경제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EMBA 과정은 그냥 이름을 골프 앤드 S라고 저희가 지었는데 글로벌 부트캠프를 이제 하는데 제네바로 가실 분은 제네바로 가고 일본의 유니타르 오피스를 사용해서 해외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온오프 프로그램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니타르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만들자 해서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좀 한번 키워보자라는 게 이제 그 유니타르의 이제 저희하고의 공동 목표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과 과정 개설의 유연성을 최대한 살리겠다. 그리고 역시 스트래티직 이코노미를 가져간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시스트의 MBA 또는 MS 그리고 SDG의 EMBA를 받는다. 그리고 유니타르의 서티피케이트까지 진행을 해본다 하는 게 이제 그다음에 모듈도 굉장히 축소되는 거 그리고 BP 논문을 쓰는 거 그리고 1에서 1.5년 그리고 여름 캠프는 히로시마나 제네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고 굉장히 경제적인 학비를 제공한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